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64 박영이라고 해요. 젊을 땐 날씬하다는 소리를 꽤 들었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제일 먼저 변한 건 바로 뱃살이었어요. 특히 아랫배 쪽에 살이 붙으니까 옷맵시도 안 나고 앉을 때마다 괜히 답답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예전엔 단순히 보기 싫다는 생각만 했는데 지금은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빼야겠다는 마음이 간절해졌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예전 모습과 너무 달라진 제 모습에 놀랄 때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나이 드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주변 분들도 다들 그러시니까 당연한 줄 알았죠. 그런데 건강검진 결과를 받아보고 나서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아랫뱃살은 단순히 겉모습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지방이 쌓이면 혈압이 높아지고 당뇨병 위험이 커지고 심장에도 무리가 갈 수 있대요.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길 아랫뱃살은 내장 지방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겉에서 보이는 지방보다 속에 쌓인 지방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내장 지방이 많아지면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된다고 해요. 또 허리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허리 통증이 잦아질 수도 있어요. 저도 요즘 허리가 자주 아픈데 그게 아랫뱃살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랐어요. 나이 들수록 근육은 줄고 기초대사량도 떨어지는데 거기에 아랫뱃살까지 늘어나면 몸 전체 건강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스스로 다짐했어요. 영희야, 이제는 아랫배부터 관리하자고요. 그런데 무작정 운동을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 나이에는 무리하면 오히려 다칠 수 있으니까요. 심한 운동을 할 수 없는 저 같은 나이대는 무리하면 무릎이나 허리가 먼저 아프거든요. 처음에는 젊은 사람들이 하는 운동을 따라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닥에서 하는 윗몸 일으키기는 허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플랭크라는 운동도 해보려다가 팔목이 아파서 포기했고요. 그래서 저는 몸에 무리 주지 않고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운동 5가지를 찾아서 하나씩 실천하고 있어요. 인터넷도 찾아보고 동네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 강좌도 들어보면서 저에게 맞는 운동을 골랐어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이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아무리 효과가 좋아도 너무 힘들거나 복잡하면 오래 못하니까요. 첫 번째는 의자에 앉아 무릎 들기예요. 바닥에서 하는 윗몸 일으키기는 허리에 무리가 크지만 의자에 앉아 무릎을 번갈아 들어 올리는 건 훨씬 안전해요. 저는 TV 보면서 다리를 하나씩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 배에 힘이 들어가면서 은근히 땀이 나더라고요. 허리에도 부담이 덜하고 앉아서 할 수 있으니 시작하기 참 좋아요. 처음에는 10번씩만 했는데 지금은 20번도 할 수 있어요. 한 번에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늘려가는 게 중요해요. 의자는 등받이가 있는 걸로 하시고 너무 푹신한 소파보다는 단단한 의자가 좋아요. 저는 식탁 의자에 앉아서 해요. 이 운동을 하면서 느낀 건 생각보다 배 근육이 많이 사용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며칠 하다 보니까 배가 당기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두 번째는 누워서 다리 당기기예요. 바닥에 누워 무릎을 구부려 가슴 쪽으로 당겼다가 천천히 내려놓는 동작인데 배 근육과 허리를 동시에 잡아준대요. 처음엔 한쪽 다리씩 번갈아 하고 익숙해지면 두 다리를 동시에 들어 올려도 좋아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 동작을 10번씩 하고 나면 몸이 시원해지고 아랫배가 당기면서 운동되는 느낌이 확실히 와요. 이 운동은 침대에서 해도 되고 바닥에 요를 깔고 해도 돼요. 저는 거실 바닥에 운동 매트를 깔고 해요. 매트가 없으면 이불을 접어서 깔아도 괜찮아요. 다리를 당길 때는 숨을 내쉬고 내릴 때는 숨을 들이마시는 게 좋다고 해요. 처음에는 호흡까지 신경 쓰기 어려웠는데 익숙해지니까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무릎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다리를 완전히 펴지 말고 살짝 구부린 상태로 하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는 걷기 운동이에요. 가장 간단하지만 효과가 큰 방법이지요. 걷기는 배뿐만 아니라 심장과 혈관 건강에도 좋아요. 저는 매일 저녁 동네 공원을 30분 정도 걸어요. 걷다 보면 뱃살뿐 아니라 다리도 가벼워지고 기분까지 맑아지는 걸 느껴요. 처음에는 10분도 힘들었어요. 숨도 차고 다리도 아프고 그런데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니까 지금은 30분도 거뜬해요. 가끔은 40분까지도 걸어요. 무릎이 약한 분들은 평지를 고르고 속도를 너무 빠르지 않게 하는 게 좋아요. 꾸준함이 가장 큰 비결이에요. 날씨가 나쁜 날에는 집안에서 제자리 걸음을 해요. TV 보면서 15분 정도 하는데 밖에서 걷는 것만큼은 아니어도 운동 효과가 있어요. 걸을 때는 배에 살짝 힘을 주고 걷는 게 좋다고 해요. 그러면 걷기 운동만으로도 뱃살 빼기에 도움이 된대요. 네 번째는 벽 짚고 팔굽혀펴기예요. 바닥에서 하는 건 힘들지만 벽을 짚고 하는 건 훨씬 쉽고 안전해요. 벽을 향해 서서 두 손을 짚고 천천히 몸을 당겼다 밀어내는 건데 팔과 어깨뿐 아니라 배에도 힘이 들어가요. 저는 부엌에서 음식 기다릴 때 벽에 기대서 몇 번씩 하곤 해요. 처음에는 벽과의 거리를 가깝게 해서 쉽게 시작했어요. 익숙해지니까 조금씩 거리를 멀리 하면서 강도를 높였고요. 이 운동은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어서 좋아요. 화장실에서도 할 수 있고 복도에서도 할 수 있고 습관처럼 하면 생각보다 효과가 크답니다. 벽에 손을 댈 때는 어깨 너비만큼 벌리고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게 어깨 높이 정도에 두는 게 좋아요. 몸을 벽 쪽으로 밀 때 배에 힘을 주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야 배 운동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복식 호흡이에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싶지만 제대로 하면 아랫배살 빼는데 큰 도움이 돼요. 등을 곧게 펴고 앉아서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배를 불리고 천천히 내쉬면서 배를 당기는 거예요. 저는 하루에 5분씩 꾸준히 하는데 배 근육이 안쪽에서부터 당겨지면서 차분히 정리되는 기분이 들어요. 복식 호흡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의자에 앉아서도 하고 침대에 누워서도 하고 심지어 버스를 기다리면서도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배로 숨 쉬는 게 어색했어요. 평소에는 가슴으로 숨을 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며칠 연습하니까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호흡만 바꿔도 아랫뱃살 관리에 분명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마음도 편안해져요. 복식 호흡을 할 때는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배에 올려놓고 하면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5가지 운동을 꾸준히 하다 보니 확실히 달라졌어요. 허리띠가 전보다 한 칸 들어가고 앉아 있을 때 답답하던 느낌이 줄었어요. 처음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없어서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옷이 전보다 편하게 입어지고 계단 올라갈 때도 덜 힘들어졌어요. 무엇보다 건강검진 수치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보람이에요. 혈압도 안정되고 혈당도 좋아졌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개선됐어요. 주변 사람들도 말해주더라고요. 표정이 밝아졌다. 걸음걸이가 가벼워졌다고요.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 뿌듯해요. 운동하는 습관이 생기니까 다른 생활 습관도 함께 좋아졌어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게 되고 음식도 더 건강하게 먹게 되고요. 아랫뱃살은 단순히 보기 싫어서가 아니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빼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무리하게 하지 않아도 돼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의자에 앉아 무릎 들기, 누워서 다리 당기기, 걷기, 벽 짚고 팔굽혀펴기, 복식 호흡. 이 5가지만 차근차근 꾸준히 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열심히 하고 많은 것보다 조금씩이라도 매일 하는 게 훨씬 좋아요. 처음에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조금 부족해도 괜찮으니까 꾸준히 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저 64 박영희는 이제 아랫뱃살 덕분에 걱정하는 대신 관리하면서 건강을 되찾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 바꿔보세요. 몸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꾸준히 하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을 만들어줍니다. 감사합니다.